수영부에서 초등학생 집단 성추행이 있었다는 신고를 받고도 수영부 코치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사이 가해 학생들은 훈련에도 복귀했습니다. 수능 시험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충북시험장도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수험생들은 마지막까지 몸과 마음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주시가 문화재도창 주변의 낡은 주택가를 파주 헤이리 같은 예술인 마을로 조성합니다. 반발하는 주민 설득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농가를 직접 방문해 영농 부산물 파손을 지원하는 사업에 산불 예방과 함께 농가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학생 수영부에서 학생 5명이 초등학생을 집단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지난주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해당 수영부 코치는 성추행 신고를 받았지만 교육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 피해 학생은 수영을 그만뒀고 가해 학생들은 훈련에 복귀한 뒤 이 보도 이후 급히 대회 참가를 취소했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주 지역 초중고등학생 수영부가 함께 훈련받는 수영장입니다. 이 수영부 초등학생 1명은 올해 들어 전국대회와 전지훈련 숙소에서 최소 6차례 집단 성폭력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나이가 더 많은 초등학생 3명과 중학생 1명, 고등학생 1명이 가해자로 지목됐습니다. 피해 학생은 동성인 형들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성적 학대를 당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 9개월간 끙끙 앓다 결국 부모에게 털어놨습니다. 피해 학생은 12개월 동안 전문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뒤 학교도 나가지 못하고 수영도 그만둔 상태입니다. 밤에 약을 먹지 않으면 여전히 잠을 자지 못하고 너무 힘들대요. 잠을 안 오니까 힘들고 그것도 계속 떠오르고 그래서 어젯밤에는 막 울고불고 막 난리 났었어요. 어젯밤에는. 그런데 해당 수영부 코치는 지난달 성폭력 피해 신고를 처음 접수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즉시 교육청에 보고했어야 하지만 가해 학생들 진술서를 받아본 것으로 자체 조사를 끝냈습니다. 교육당국에 성폭력 신고가 정식 접수된 건 학생 부모가 피해 사실을 알린 지 한 달 가까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가해 학생 일부는 수영 대회를 앞두고 훈련에 복귀했는데 지난 8일 성폭력 사실이 보도되자 급히 대회 참가를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떻게 나와서 훈련을 하냐고 제가 너무 황당하고 너무 놀라워서 아니 어떻게 해야지 자기들이 해요? 자기들은 안 하겠다고 수영 다 그만두겠다고 이렇게 해놓고. 이에 대해 수영부 코치는 성폭력 사안은 아직 조사 중이라 결과가 나온 게 아니고 훈련 복귀 여부는 학생들 자유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가해 학생 5명 가운데 3명은 형사상 미성년자인 만 14살 미만 촉법소년인데 현재는 사실이 부풀려졌다면서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피해 학생 부모는 아들의 구체적인 진술과 가해 학생들의 자필 사과문, 목격자 증언을 토대로 경찰에 신고했고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공군 제17전투비행단에서 성폭력 미수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군인권센터가 공군을 경찰에 추가 고발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공군은 신고 당일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도 하루 뒤에 이동하고 싶다는 가해자인 대령의 요청을 받아들여 피해자와 분리 조치를 제때 하지 못했다며 그 사이 대령은 부하들을 불러 면담을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군 측은 신고 접수 당일 법규에 따라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각 분리 조치했으며 해당 대령이 하루 뒤에 이동하고 싶다고 요청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청주 오송 AI-바이오 영재학교 건립사업 예산을 두고 정부와 충청북도가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AI-바이오 영재학교 건립을 위해 필요한 총 사업비 585억 원 가운데 충청북도가 부지를 포함해 36%인 210억 원을 내고 나머지 375억 원은 정부가 지원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앞서 충청북도는 30%만 부담하겠다고 주장해왔고 기획재정부는 절반을 부담하라고 요구해왔습니다. 충청북도는 오는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이달 중 설계 공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2025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오는 14일에 치러집니다. 도내 시험장 33곳도 준비를 다 마쳤는데요. 수험생들은 이제 건강관리 잘하면서 이 시험 당일 집중력을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보도에 이병선 기자입니다. 충북에서 수능 시험을 보는 응시생은 지난해보다 437명 늘었습니다. 12,657명이 33개 학교 시험장에서 수능을 치르게 되는데 문답지는 오늘 오후 1시 도내 5개 시험 지구에 도착합니다. 수험표는 수능 전날인 13일 오전 10시 출신 학교나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배부하고 오후 1시부터는 예비 소집이 각 시험장에서 진행됩니다. 14일 수능 당일에는 반드시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실에 들어가야 합니다. 충북교육청은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 등 시험장 점검을 완료했고 경찰과 함께 부정행위 방지 대책반도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시험장에 휴대용 금속 탐지기를 보급하였고 시험실 반입 금지 물품을 명료화하여 안내하면서 수능 부정행위 신고 창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수능 당일 꼭 챙겨야 할 물품과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사전에 숙지할 것을 수험생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는 데 남은 며칠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쓸 것을 강조합니다. 서브 노트를 많이 만들어 놓거든요. 그걸 가장 잘 활용하는 친구들이 가장 잘 대비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오답 노트도 마찬가지고 특히 오답 노트 같은 경우에는 틀린 게 또 틀리지 않습니까? 또 수능 시간표에 맞춰 기출 문제를 풀며 예행 연습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수능 당일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정 이전에 취침에 들어가고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충청북도 개방형 공직자가 민간인인 김영한 충북지사의 부인을 사적으로 수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상식 도의회 정책복지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오경숙 양성평등가족정책관이 김 지사 부인을 수행했다는 얘기를 많은 데서 들었다며 옳지 못한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경숙 정책관은 여성단체를 관리하면서 관련된 행사에 동행한 적은 있다면서도 사적으로 수행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배달 플랫폼 시장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가 청주에서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국회의원은 자영업자와 배달 대행업체, 배달 기사 등이 참석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일부 플랫폼이 독과점하고 있는 배달 시장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자영업자들이 민간 배달 앱에서 집단으로 탈퇴하고 공공 배달 앱을 활성화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청주시가 문화제조창 인근에 파주 헤이리 같은 예술인 마을을 조성합니다. 낡은 주택가를 미술관과 문화제조창 등과 연결해 하나의 문화단지로 만든다는 구상인데요. 그러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 상당수가 반발하고 있어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보도에 신병관 기자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 남쪽 만여 제곱미터의 주택가입니다. 한때 국립현대미술관 수장고로 검토됐던 이곳에 가칭 예술인 마을이 추진됩니다. 청주시는 오는 2029년 말까지 예술인 숙소와 공동작업실, 소형 전시실 등을 갖춘 마을을 조성하기로 하고 내년 초 충청북도에 투자 심사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바로현 문화제조창 동부창고 국립현대미술관과 연결돼 있어 예술인 마을로 활용하는 것이 최적이라는 판단입니다. 창작 활동을 특정한 공간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공예 비엔날레가 개최하던 이런 특수한 경우에도 이제 예술인들이 일정 기간 거주하면서 가장 큰 변수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반발. 상당수 주민은 마을이 오랫동안 문화시설로 묶여 있어 증개축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수장고가 무산된 뒤 또다시 예술인 마을 추진을 이유로 문화시설로 묶어두는 데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술인 마을이 추진되더라도 적절한 보상과 이주 대책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문화시설로다가 묶어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개축도 못하고 신축도 못하고 그런 과정에서 개인 재산권 행사는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너무 생활이 불편하기 때문에 청주시는 주민들을 설득하며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문화시설에서 푸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청주시 자체 예산만으로는 사업 추진이 쉽지 않아 국비 확보를 병행할 계획이어서 주민 반발과 별개로 지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술인 마을을 더해 하나의 거대한 문화타운을 완성하겠다는 청주시의 구상 앞에 주민 설득과 사업비 확보라는 두 개의 산이 놓여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환입니다. 지난해 7월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청주시 남이면 석판리 3순환로 매몰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1년 4개월 만에 공무원 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사고의 주된 원인은 보은국토관리사무소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것이라며 소장 등 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다만 안전관리 시스템에 붕괴 사면 등록을 누락한 청주시청 관계자 3명은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지난해 7월 청주시 남이면 3순환로에서 사면이 무너지면서 승용차 2대를 덮쳐 20대 운전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장기주차 차량으로 몸살을 앓았던 무료 공영주차장이 청주시의 요금 부과 결정으로 주차 공간에 숨통이 트였습니다. 청주시는 청주랜드 인근 노상주차장과 오동동 북부권 환승센터에 대해 지난 1일부터 주차요금을 부과하면서 장기주차 차량이 이동해 주차 공간에 여유가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주차장은 캠핑카와 대형 차량 등의 이른바 알박기 주차로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사고 위험 민원도 많았던 곳입니다. 가을 추수철 이후 고추대 같은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가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요. 이런 가운데 논밭까지 찾아와 이 부산물을 파쇄해주는 제도가 농민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가을 거지가 끝난 밭, 수확하고 남은 고추대가 말라 비틀어져 나뒹굽니다. 이 같은 영농 부산물은 가뜩이나 고령화되고 있는 농촌에선 큰 골칫거리입니다. 비다가 여기서 떨잖아요. 떨면은 그걸 또 어디 금방 어디 못 버리니까 요래 묶어놓고 그러지. 나이가 들으니까 80이 다 됐으니 힘들지. 이 때문에 밭에서 그냥 태우다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데 지난 10년 산불 중 12%가 논 밭두렁을 태우다 발생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충남 부여에서 90대 남성이 잡초를 태우다 번진 불에 숨지기도 했습니다. 병해충도 예방한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인식들을 가지고 소각을 주로 많이들 하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번지면서 산불로도 이어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봄부터 시작한 영농 부산물 파쇄 지원단입니다. 참깨와 들깨, 볏짚, 과수원에서 잘라낸 가지까지 이동형 파쇄기를 갖고 와 해결해 줍니다. 정부로부터 1억 원을 지원받아 농촌 지도자들이 지역 곳곳을 돌며 파쇄해주고 있습니다. 5cm 크기 이하로 파쇄된 부산물은 땅에 묻어 퇴비화시키는데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소뿐 아니라 땅을 살리는 순환 농법으로 화학 비료비까지 아끼는 일석삼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농작물 자체도 좀 더 비옥해지는 것 같고 상품 가치가 일단 더 좋습니다. 이 화학 비료가 이제 사는 비용도 덜 들어가고 그러니까. 파쇄 신청은 부산물이 급증하는 가을 들어서 120여 농가까지 급증해 지금은 신청 건수를 다 소화하기 어려울 정도. 현재 파쇄기 5대를 운영하며 무료 임대도 해주고 있는 충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수요에 따라 장비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사과즙을 짜고 남은 찌꺼기부터 잘라내고 남은 아스파라거스 밑동까지 이 농산물 재배량이 많은 강원도에서는 농작업을 하고 남은 부산물 처리가 골칫거리인데요. 버려지던 부산물이 가공을 거쳐 식품이나 가죽으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춘천 MBC 이송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과즙을 만드는 가공실. 작업자들이 즙을 짜고 남은 부산물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화천군에서 매년 150톤 이상의 사과즙을 생산하고 나면 40톤이 넘는 부산물이 발생합니다. 부산물은 수분기가 많아 비료로 쓰기 어려운 데다 처리 방법도 마땅치 않아 농가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기온이 이제 영하로 떨어지게 되면 그게 이제 얼어서 소에게 이제 먹이로 이제 공급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밭에 버려지던 이런 사과 부산물이 식품으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버려진 제품을 재활용하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제품으로 만드는 재활용, 업사이클링입니다. 디저트부터 가죽까지 모두 사과즙을 짜고 남은 이 부산물로 만들어졌습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은 사과 부산물로 액상차를 만드는 기술을 특허로 출원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스파라거스와 옥수수 가공 기술은 특허 등록을 마치고 평창군과 동해시에 기술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재배 규모가 큰 농산물 업사이클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요 밑둥도 아스파라거스의 한 일부분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분석한 결과 루틴과 아스파라긴 함량이 아래쪽에 더 많았어요. 그래서 요거를 응용해서 식품 소재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고 올해부터는 자파와 화장품으로까지 업사이클링 품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과 부산물을 건조하고 압축해 만드는 가죽 시트는 1차 테스트 단계에 있습니다. 가공 공정이 완성되면 표준화 매뉴얼을 만들어 보급할 계획입니다. 식품에 이어 공산품까지 버려지는 부산물을 활용한 업사이클링이 새로운 농가 소득 창출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제천시가 내년 국제 한방 천연물 산업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해외 기업과 정부 초청에 나섰습니다. 김창규 제천시장을 단장으로 한 방문단은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중국 옌청시를 방문해 현지 정부와 9개 기업의 엑스포 참가 약속을 받았습니다. 앞서 제천시는 중국 펑저우시와 장수시, 베트남 닌빈시에서도 세계 정부와 12개 기업의 참가 약속을 끌어냈습니다. 중부내륙선 철도가 오는 30일부터 판교에서 충주를 거쳐 경북 문경까지 연장 운행합니다. 한국철도공사는 경기도 이천에서 경북 문경까지 93.2km의 중부내륙선 2단계 건설이 완료됨에 따라 오는 29일 문경역에서 개통식을 연 뒤 다음 날인 30일부터 일반 승객이 이용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구간은 종전처럼 한 대의 KTX 이음 열차가 하루 4차례 왕복 운행합니다. 승차권 예약과 발매는 오는 14일 오후 3시부터 가능합니다. 제천시 공무원이 옥순봉 출렁다리 입장료 수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제천시는 세외 수입 담당 7급 공무원이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징수한 입장료 가운데 4~5천만 원가량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된다며 자체 조사를 시작하는 한편 경찰에도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제천시는 최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횡령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2021년 개장한 옥순봉 출렁다리의 연간 입장료 수익은 7억 원에 이릅니다.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은 최대 5만 5천%에 달하는 이자를 뜯어낸 무등록 대부업체 조직원 15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총책 등 5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3년 동안 100만 원 이하의 소액을 빌려주고 연이율 1000에서 5만 5천%에 달하는 이율을 매겨 모두 7,500차례에 걸쳐 33억 7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제천과 단양, 강원도 영월 지역 선후배 관계로 중간 관리책이 검거되면 변호사를 선임해주고 서로의 신분을 숨겨주는 방식으로 수사망을 피해왔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던 승객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출발해 승객을 다치게 한 버스 운전기사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5단독은 지난 1월 청주시 사직동 버스 정류장에서 문을 연 채 그대로 출발해 승객에게 전치 4주의 골절상을 입게 한 60대 버스 기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승객이 완전히 하차해 있는지 살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동종 범죄까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3분기 충북 지역의 생산과 건설 수출이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지방통계청은 3분기 충북 지역 광공업 생산이 전자부품 등의 부진으로 1년 전보다 2.9% 줄었고 서비스업 생산도 2.3%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건설 수주는 1년 전보다 15.4% 줄었고 수출도 8.7% 감소했습니다. 한편 충북 인구는 20대와 10대는 순유출됐지만 50대와 60대 등에서 순유입이 나타나면서 607명 늘었습니다. 가스안전 유공자를 포상하는 제31회 대한민국 가스안전대상이 어제 서울 여의도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시상에서는 미래엔 서해에너지 박영수 사장이 안전시스템 고도화에 기여해 은탑 산업훈장을 받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 윤종택 본부장이 산업포장을 수상했습니다. 한편 가스안전공사는 디지털 기반 안전관리와 수소 안전관리 체계 내실화를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올해 당초 예산보다 5.3% 늘어난 3조 8,120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충북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쾌적한 학습 공간 조성에 5,692억 원, 맞춤형 학교 지원에 3,277억 원, 취약계층 복지 확대에 3,530억 원을 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